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김성래입니다. 앞에서 교수님 두 분이 이론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현실적인, 조금은 감성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우리 지금 당장 입주하고 있는 그런 계획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 계획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에 지정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2기 신도시는 2005년에 지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3기 신도시는 적어도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 아니고 앞으로 15년 이후에 우리의 공간들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 속에서도 같이 지금의 문제하고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필요 없는 걸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면 백지화 계획들도 굉장히 한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럼 수도권에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크지는 않지만 1, 2기와는 다른 그런 어떤 공간 계획은 필요 없는 건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공급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도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수치다. 그래서 인구 1000인당 주택수 글로벌하게 쓰는 수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7년 기준으로 보시면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아닙니다. 빈집, 낡은 집, 허물어야 되는 집, 이런 집 다 포함해서도 수도권에는 아직 양쪽으로 주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넘쳐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은 아니라는 거고요. 서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0인당 주택수라고 하는 걸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365채가 있습니다. 인구 1000인당. 그런데 미국 419, 그다음에 영국 436, 일본 477.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조차도 인구 1000인당 보유해야 되는 주택수 자체가 수도권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의 양적 공급은 조금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3.3%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까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울에서는 26만 채의 주택이 신규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17만 호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1000인당 주택수 한 410호까지도 맞춰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67만 호, 그리고 서울에서는 32만 호 정도가 신규로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평균 정도의 주택 물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지금 신도시 계획이 필요한 정책인가 필요하지 않은 정책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관점에서 인구와 가구, 앞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구는 31년까지, 그리고 가구는 43년까지 증가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인구와 가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소할 수 있지만 집을 사용하는 가구는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인구는 앞으로 13년 동안 115만 명, 그리고 25년 동안 23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구들을 위한 거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피스텔에서 살기도 하고 고시원에 살기도 하고 비주택에서도 많이 살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42년까지는 연간 9만 5천 개의 거처가 필요합니다. 이게 집이 9만 5천 개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서 9만 5천 개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그래프하고 수도권의 그래프는 다 다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수도권의 전체 그래프입니다. 수도권은 정점이 조금 더 빨리 오고 그리고 41년까지 전체적으로 가구가 증가하지만 서울과 인천과 경기의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서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2006년 이후로 가구와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인천은 그리고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가구와 인구가 늘고 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주택 수도권의 30만 호의 공급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 없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논의들을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적어도 늘어나는 인구와 가구를 베이스로 봤을 때 2041년까지 연 4만 6천 개의 신규 거처가 필요합니다. 총 100만 개 정도의 거처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택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비주택이지만 다양한 거처의 형태, 요즘 나오는 뭐 공유주택이라든가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적어도 2022년까지 1만 호, 그리고 경기도는 42년까지 93만 개의 신규 거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재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의 물량,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늘어나게 될 인구와 가구, 이런 기조로 봤을 때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신도시는 전체 30만 호 중에 17만 호만이 공급이 되고 그 외에 81곳, 이러다 보니까 30호짜리도 있는데 중규모 택지에서 12만 7천 호가 공급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보다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기 신도시, 우리 수도권 30만 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5개의 신도시에 대해서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도면에서도 나왔고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조금 정리된 자료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1기 신도시의 주택수는 거의 3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반면에 3기 신도시는 17만 3천 호죠.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계속 비교하고 있는 판교 분당은 12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서부권에 있는 것이 약 23만 호가 공급이 됐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하고의 어떤 일정 부분 갈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차원에서 이 신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이슈는 크게 6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1기, 2기 신도시보다 너무 좋다. 이것이 1기, 2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불안 요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기 신도시가 아직 진행 중이고 물량 소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또 3기 신도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1기 신도시는 이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럴 시기 도래가 됐습니다. 기존 도시에 있는 세태가 진행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베드타운화를 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교육, 산업 기능, 물론 정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1, 2기 신도시의 경험을 봤을 때 3기 도시가 베드타운화 되지 않을 우려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베드타운이 된 1, 2기 신도시에서의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원도심의 문제에 있어서의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보상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금 계속 갈등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6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3기 신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감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등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진한 담론들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원 작가의 400만 베스트셀러를 냈던 연탄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자. 그러고 이 문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감성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통찰력을 키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소란 작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감성을 깔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서부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게 집값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사회심리학자는 사람을 갈등시키는 것은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노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출을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 있는 태도로 우리가 다 같이 전문가나 아니면 그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것을 바이어스 되지 않게 가치 있는 태도로 조금 진정성 있게 진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정쟁의 이슈에 있는데 다 백지화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갈등에 대한 초기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불해서라도 이 갈등 관리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중앙부처가 아니고 저는 지자체가 서야 한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중심에 돼서 지역 주민의 감성들을 좀 제대로 들여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달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사실의 전달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전달리 소통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손실이 무엇인가 못지않게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빔들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정책은 저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늘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3기 신도시 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획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게 좋은 정책인가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네카의 인생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민중에게 인기가 없지만 득이 될 정책을 내놓고 부단히 설득한다. 과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의 30만 호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계획은 우리가 철회해야 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도자가 이 민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는 논의 없이 지금 너무나 극과 극의 정쟁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네카는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최악의 지도자는 민중이 좋아하는 정책만 낸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신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도권 공간관리 차원에서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수도권 계획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수도권 공간에 있는 그 서부권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대안뿐만이 아니고 복합 공간 개발에 대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주택과 교통만 있어서는 사실 도시가 만족될 수 없거든요. 일자리와 교육까지 복합된 그런 공간 개발에 대한 미래 계획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지금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갈등 관리를 위한 이런 기구들이
저는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협의체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면 철회의 요구가 아니고 공급식이라든가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계획들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추진과 더불어 1기, 2기 신도시에 대한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정말 문제 많습니다. 재건축할지 리모델링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좀 나와줘야 되고요. 더불어 2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시장 관리화뿐만 아니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1기, 2기, 3기 신도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신도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의 거처의 공간에 정치에 대한 논리들이 나오면 굉장히 갈등이 골이 깊어집니다. 신도시 정치를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신도시 개발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제는 다릅니다. 1기, 2기와 3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 계획 적어도 15년 이후에 우리의 공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신도시 3.0 어젠다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우리의 계획가들은 많은 곳에서 논의를 하고 나면 작은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헌정들을 발표를 합니다. 1994년에 나폴리 작은 섬에서 수많은 도시계획가들과 계획가들이 모여서 21세기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10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벌써 우리 1기 신도시가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이때 얘기했던 10가지 중에서 3번째에 보시면 미래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열고 우리 지금 나온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보시면 새 건물 구상에 앞서 기존 건물의 복구와 기능 대체 가능성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못지않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어떻게 기능들을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20년 후에 수도권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